안녕하세요. 네, 그럼 세션 6의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지금 진행했던 루닛의 서범석 대표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토론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은 마이진원박스의 박영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먼저 제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소감이 있으셨는지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의료 AI 산업의 글로벌 전략 토론을 맡게 된 마이진업박스 대표 박영태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실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AI 산업에서 이제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이제 알리고 있는 루닛이라는 이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정말 AI를 통해서 인류가 암을 정복하고 이 AI들이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이 미래들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좀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그럼 바로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 또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루닛이라는 회사를 추가적으로 좀 이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좀 알게 된 사실이, 현재 AI를 활용해서 암 진단과 치료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루는 회사로 이제 루닛이 가장 좀 선두주자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사실 GE 헬스케어나 뭐 필립스 이런 되게 글로벌 세계적인 의료 기기들 기업들과 좀 탄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들과 또는 좀 하이엔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교수 이런 분들과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 루닛이 사업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던 점이 뭐 엑스레이, MRI 이런 디바이스에 내장이 돼서 루닛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특정 벤더의 의존도가 좀 높아져서 소프트 마진 책정에 불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트너십 구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레베뉴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일부를 이제 GE나 그런 파트너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엔드 유저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각 리전별로 각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직접 그거를 이제 그런 파트너들과 하지 않고 직접 세워스를 했을 때 또 저희의 영업팀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모든 나라에서 다 하기에는 영업팀을 다 세팅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뭐 마케팅 비용도 있고, 사실 비용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마진이 좀 덜다고 해서 마진은 어차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륨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파트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당연히 가장 강력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것도 좀 사업적인 그냥 이제 가져가야 되는 사업 측면에서 가진 리스크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만약에 AI가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2차로 의사가 스크리닝을 했을 때 또 그걸 놓쳤을 경우에 좀 루닛이 책임 전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책임 전가를 가져가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면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그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되려면 일단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허가가 궁극적으로는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 거고 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허가 AI에 대해서 모든 인허가가 이제 세컨드 리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뜻은 저희가 선생님들, 그게 영상학과가 됐든 뭐
그 다른 영역의 다른 선생님들이 됐든 그 분들이 AI를 써서 뭐 진료를 그게 판독이 되면 판독이고 뭐 그게 다른 거면 다른 거고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보조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다양한 법률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이 저희로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컨선은 좀 있죠. 그 실제 사용하는 그런 그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과연 좀 놓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사용하다가 이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런 컨선은 뭐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게 써도 안전하다, 다양하게 썼을 때 뭐 다양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괜찮다라는 것을 잘 입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리스크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은 많이 없다라는 거를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저희가 고객들이 확보가 되면서 그들 피드백을 많이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는 뭐 꽤 괜찮다, 좋다. 그러니까 마치 뭐 10년,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의사가 옆에 앉아 있어서 같이 판독하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정확도가 좋으면 그 AI의 제품의 그 성능이 좋으면 그런 리스크는 확실히 적은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적게 좀 체감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정확도가 좀 부족하면 그런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잘 개발하는 입장에서 좀 철저하게 잘 완성도 높게 개발을 하고 잘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그 다음 질문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AI가 내리는 결정을 좀 신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뭐 근거,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의료 분야나 자율주행 뭐 이런 그 인간의 생명과 좀 직결되는 부분은 특히나 더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그 자체만의 기술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축적된 데이터, 그다음에 다양한 파라미터 등, 그러니까 범위와 시간과 연계되는 이런 인사이트들이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루닛은 그런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 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타기업 대비 어떤 그 경쟁력을 좀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데이터 수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시작하는 측면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AI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걸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그걸 어떻게 정제를 하고 개발에 쓰이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최대한 좀 다양한 루트로 데이터를 모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곳에서 왕창 받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받아서 모아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계적으로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고 있긴 하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좀 뚜렷한 규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규제에 맞게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히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긴 한데 그게 뭐 뚜렷이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아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해서 뭐 법률적인 거는 뭐 저희도 철저히 좀 검토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고, 오히려 점점 갈수록 그런 게 뚜렷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일 문제는 이거를 뭐 법을 피해 가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아니라 이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법이나 그런 게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품 하나하나에 좀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AI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임상적으로 잘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제품으로서의 뭐 기능이나 이게 얼마나 클리니컬 니즈를 아, 잘 해결하는지도 다 중요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인더스트리가 그냥 다른 쪽이랑 매우 비슷하고,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좀 first mover effect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영역은
뭐 헬스케어 쪽이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웬만하면 안 바꾸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AI가 새로 나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좀 빨리 좀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게 하나의 브랜딩이 되고 많이 써보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만족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A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좀 뭐 운영 관점에 대한 그 플랜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들이 좀 지속적으로 수급이 돼야 되는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그 수급된 데이터들을 이제 좀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업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레이블링 받는 거랑 아노테이션 받는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플랫폼은 이전부터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AI가 이미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 중간에 이제 AI가 좀 헷갈려 할 만한 데이터를 추려서 그것만 추가로 레이블링 받고 좀 쉬운 케이스들은 레이블링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레이블링을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고객한테부터 계속 받는 그런 방향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안에서 레이블이 있고 그러면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고객층이 더 많아질수록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그게 계속 학습에 쓰이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AI가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도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분명히 이제 유방암, 폐암 외에도 이제 루닛은 다양한 질병들을 이제 AI에 접목할 거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루닛이 가져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 하는 접근 방법과 뭐 대기업이 하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의 장점은 궁극적으로는 그냥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초반부터 좀 영역을 빨리 확장하지 않고 한 영역에 좀 집중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영역은 이제 암이고요. 암 안에서의 진단과 치료 쪽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확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단 쪽으로는 이제 폐암이랑 유방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 다른 암들로도 확장을 할 생각이고요. 아마 뭐 근시일 내로는 다른 영역, 뭐 암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는 우리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거든요. 지금 정말 정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하면서 뭐 그 안에서 좀 가치 있는 그런 제품들을 AI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